저는 작년 봄에 결혼해서 이제 1년 반 정도 결혼 생활을 한 30살 초보 세대기입니다. 3살 연상의 남편과 열심히 맞벌이를 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중이에요. 저희는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아직은 억대 연봉 근처에도 못 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조용히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별다른 문제도 없고 사이도 원만하지만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사고뭉치 저희 신우 때문이에요. 신우는 남편과 띠동갑으로 아직 20대 초반이라 온 집안 식구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자라다 보니 성격이 제멋대로입니다. 제멋대로라는 말도 정말 순화해서 표현한 소리고 그냥 개차반이라고 하는 것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남편은 우락부락한 외모와는 다르게 의외로 모범생 스타일이라 지금까지 사고 한 번 안 치고 살았는데 신우는 막둥이라서 시부모님이 너무 오냐오냐하고 키워서 그런지 문제야 그 자체였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부터 시부모님이 학교에 불려다니셨고 결국 고등학교 때 도를 넘은 괴롭힘으로 강제 전학까지 하게 됐다고 해요. 결혼 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처음으로 신우를 보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첫인상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대학은 이미 포기해서 그런지 머리도 샛노랗게 염색을 하고 화장도 저보다 더 진하게 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학생의 모습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날도 제가 인사하러 온다고 해서 저를 기다린 건 아니었고 신우가 약속이 있어서 외출을 하던 중에 시댁 아파트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었거든요. 야, 너 어디가? 오늘 내 여자친구 인사하러 온다고 했잖아. 남자친구가 외출하고 있는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를 한번 위아래로 쓱 훑어보고는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라며 그냥 가버리더군요. 그것 하나만 봐도 신우가 집안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 만난 시부모님은 괜찮은 사람들로 보였고 신우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제 결혼 생활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죠. 워낙 신우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처리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우는 20살이 되어도 변함없이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대학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라 그저 놀면서 먹고 마시고 아무런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20살이 넘으면서 사고치고 다니는 스케일만 더 커졌습니다. 한 번은 시내 번화가에서 남편이랑 차를 타고 지나가는 중이었는데 멀리서 봐도 한눈에 신우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번화가에서 남녀 여러 명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헤어스타일만 봐도 딱 우리 신우였죠. 남편이 바로 차를 근처에 세우고 달려가서 신우를 붙들어 왔고 차에 억지로 탄 신우는 뒷자리에서 제 남편에게 화를 내고 욕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못 들은 척 시댁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 저희 눈에 띄어서 그런 거고 신우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밖에서 술을 먹던 남자랑 어울려서 놀고 다니던 그걸 본질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었죠. 남편과 시아버지가 많이 혼내기도 했었지만 그것도 딱 그때뿐이었고 결국에는 신우가 우는 소리를 하며 용돈 달라고 연락을 하면 바로 보내주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어요. 아니 당신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용돈을 주고 필요하다면 다 사주니까 아가씨가 아직 천방지축이지. 돈 필요하면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해. 한 번은 제가 답답한 마음에 참견을 한 적도 있었는데 남편 생각은 걔가 밖에 나가서 멀쩡한 일을 할 수도 없을 거고 괜히 이상한 곳에 가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것보다 조금씩 용돈을 주면서 관리하는 것이 낫답니다. 제 동생이나 저희 집안 일이라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테지만 어디까지나 시댁 문제였으니 제가 끝까지 참견하긴 어렵더라고요. 그러던 지난 연말 시댁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신우한테 아이가 생겼고 무조건 상대방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는 낳아서 키우겠다 하더라고요. 신우는 여전히 무직이었고 아무리 봐도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은 인생에서 크게 후회할 짓을 하지 말라며 뜯어말렸지만 그럼 당장 뱃속에 생긴 생명을 어떻게 하냐는 신우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도 신우와 시부모님에게 뭐라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됐으니 결혼하고 아이도 낳아서 한번 잘 살아보라고 덕담을 해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다른 선택을 권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남편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썩었지만 역시나 당사자가 아닌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일단 결혼하고 싶다는 아이 아빠를 집으로 불러 얼굴을 보자 하셨고, 며칠 뒤에 저와 남편까지 다 모여서 신우의 남자친구를 처음 보는 자리를 마련했고, 그 자리에서 또다시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애미야, 너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니?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난 지가 언젠데 여태 77만 원 손해보고 살았다. 77만 원이라뇨?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 인터넷 가입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 전부 다 하면 최대 77만 원까지 설치 당일에 받을 수 있어.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에이, 어머님. 요즘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아정당은 매달 10,000명 이상 신규 가입하는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이야. 지금까지 누적된 후기가 2만 개도 넘는다 얘. 알뜰폰도 전화 한 통에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할 수 있다니까. 어머, 지금 당장 전화해서 상담 받아야겠어요.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편하게 상담 가능한 아정당. 이 영상 보시고 17만 아정당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참여할 수 있으니 꼭 구독하시고 경품도 노려보세요. 신우 머리도 노란색이지만 남자친구의 머리도 비슷한 색깔이었어요. 여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오는 거라고 해서 나름대로 정장을 챙겨 입고 왔지만 옷이 다 덮지 못하는 손목과 목덜미에 언뜻 보이는 문신은 다 가릴 수가 없더라고요. 신우보다 6살이 많은 그 남자는 예전에는 주류 납품 회사를 다니다가 코로나 때 회사에서 실직하고 그 이후 배달 일을 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고 무슨 일을 하든지 집에서 놀고 먹는 저희 신우보다야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신과 머리 색깔을 보면 솔직히 뒷골이 살짝 땡겨왔습니다. 첫인상에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지만 신우의 결혼 생활이 너무 뻔히 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 당시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는 신우와 뱃속의 아이까지 책임지겠다는 상대방 남자의 말에 시댁 집안 식구들 그 누구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시키자니 이제 20살 신우의 미래가 너무 불안정하고 그렇다고 당장 헤어지고 모든 걸 정리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제가 반드시 유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 형님께서 불안해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래도 착실하게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벌고 있습니다. 결국 양가 부모들의 허락 아래 결혼식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신혼집은 남자 쪽에서 준비하기로 했고 저희 시댁에서는 혼수를 맞추기로 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 골 때리는 사건이 있는데 양가 상견례하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신우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덜컥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왔습니다. 당연히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정신 나갔냐고 펄펄 뛰었지만 신우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뭐 어때? 어차피 결혼할 건데 혼인신고 몇 달 먼저 하는 게 뭐가 어때서? 이래야 진짜 부부가 된 거 같지. 그렇게 결혼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던 두 사람은 결국 신우의 배가 남산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던 지난 8월 갑자기 헤어졌습니다. 임신 막달이라 얼마 안 있으면 애를 낳아야 하는데 신우는 그냥 헤어졌고 그런 놈이랑 결혼도 절대 할 생각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의 억장이 무너지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들 물었는데 당당하게 자기가 잘 키울 거래요. 너가 애를 어떻게 키워? 너도 아직 돈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남편이 신우에게 화를 냈지만 지금처럼 시부모님 집에 살면서 키우면 된다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래요. 온 식구들의 걱정 속에 8월 말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고 신우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신우가 아이 아빠와 결혼식도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양육비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쪽 식구들 한다는 소리가 고소를 하던지 와서 뺏어가던지 능력이 있으면 받아보라며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뒤늦게 알고 보니 핸드폰 요금 연체부터 카드값도 밀려있고 거의 신용불량자 직전의 상태였고 당연히 모아둔 재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자기가 목숨 걸고 오토바이 타는데 돈 벌어서 저희 신우에게 양육비 줄 바에야 차라리 집에서 놀고 만다는 소리까지 하는 놈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고 헤어져서 결혼은 하지 않게 되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이의 아빠잖아요. 전혀 책임감 같은 건 찾아볼 수도 없었고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신우도 자기가 일하고 벌어서 키우면 된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일을 안 해봤으면서 갑자기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를 낳는 것, 입히고 먹이는 것, 그리고 신우의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전부 시부모님이 부담을 하셨고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목돈이 쑥쑥 빠져나가니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가 태어났을 때부터 갑자기 일을 늘리셨어요. 원래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일을 나가셨는데 그때부터는 주 5일 이상,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주말까지 나가서 일을 하실 때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기본 생활비도 훨씬 많이 들고 신우는 아이 낳은 뒤로 역시나 집에 누워만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부족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신우는 아무런 위기감도 없이 매일 집에서 인터넷으로 아기 옷이나 신발 같은 물건들만 계속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택배 박스가 엄청 쌓이기 시작하고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보다 못한 남편이 제발 적당히 하라며 말렸지만 신우는 들은 척 만척하고 말았습니다. 산후조리원을 나와서 처음에는 몸이 아프다며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더니 이젠 조금 상태가 좋아졌는지 다시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출산하고 한 달도 안 되어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놀러 다녔습니다.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회복도 엄청 빠른 것 같았어요. 문제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시어머니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이를 맡겨두고 뛰쳐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서 새벽까지 술을 먹고 놀다가 들어오니 자연스럽게 아이를 돌보는 건 시어머니의 몫이었죠. 아직 애가 너무 어려서 2~3시간마다 분유를 타먹여야 하고 혼자서 잠을 한 번 자도 몇 시간 못 자고 금방금방 깬다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으니 육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어머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는 건 너무 가혹하다 생각합니다. 남편이 몇 번 신우에게 경고도 하고 너가 키운다고 했으니 부모로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역시 쇠귀의 경읽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아이 낳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시부모님에게 용돈 타서 술 먹고 놀러 다니다가 얼마 전에 시어머니와 신우가 크게 싸웠나 봐요. 내가 아주 걔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자식 잘못 키운 죄가 크다지만 이건 애도 너무하잖아.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실 정도고 신우는 신우대로 화가 잔뜩 나서 다시는 엄마한테 애 안 맡길 거라 하더군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신우는 저한테 친한 척을 하고 쓸데없이 연락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속에 있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본 적 없을 정도로 불편한 사이였는데 자기가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새언니 하면서 아양을 떨어댔습니다. 무슨 꿍꿍이로 저럴까 싶었는데 제가 쉬고 있던 토요일에 신우가 갑자기 애를 봐달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새언니, 나 이따가 잠깐 외출 좀 해야 하는데 우리 승준이 딱 3시간만 봐줄 수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애를 본 적도 없고 어떻게 돌보는지 전혀 몰라서 곤란하다 거절했는데 시어머니는 일하러 나갔고 제가 안 봐주면 도저히 맡기고 나갈 사람이 없답니다. 언니, 진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분유 내가 다 준비해서 가져갈 테니까 때 되면 먹여주기만 해요. 승준이가 착해서 울지도 않고 침대에 눕혀놓으면 바로 잠들거든요. 어차피 언니 애 낳으면 겪어야 할 일인데 예행 연습한다고 생각해요. 몇 번 거절하다가 솔직히 아기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딱 3시간 정도라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에 한번 봐주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애를 낳으면 돌잔치에 가서 구경을 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제가 분유를 먹이거나 애를 돌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잠시 후에 신우가 아이와 함께 커다란 가방을 들고 왔고 분유와 기저귀, 만에 하나를 대비해 갈아입을 옷과 물티슈를 여러 개 가져왔더라고요. 진짜 별거 없거든요. 제가 분유 먹이는 시간 카톡으로 보내놨으니까 그것만 지켜주시고 등을 잘 두드려주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안 자고 있었으니까 침대에 눕혀놓으면 금방 잘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신우는 약속 시간이 늦었는지 급하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황급히 가버렸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날벼락이었지만 저희도 내년쯤 아이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육아 연습을 해본다는 생각이었죠. 정말 다행인 건 신우의 말대로 착한 아이였고 저희 집에 있는 동안 울지도 않고 잠도 잘 자고 빵긋빵긋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3시간 만에 온다던 신우가 5시간 정도 지나서 오긴 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고 아이가 너무 예쁘고 귀여웠죠. 혹시라도 나중에 또 신우가 아기를 봐달라고 하면 부탁을 못 들어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아기를 다시 찾아가고 몇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새언니 혹시 우리 애 꼬집었어요? 다리에 빨갛게 꼬집힌 자국 같은 게 있는데.
너무 황당한 소리에 순간 할 말을 잃었고 오늘 아무 문제도 없이 아이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일은 결코 없다고 대답했어요. 잠시 후 신우가 사진을 보냈는데 뽀얀 아이 종아리에 빨갛게 살짝 부어오른 것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아이에게 나쁜 짓은 하지 않았고 이건 맹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우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고 한참 전화통화 끝에 일단 알겠다며 제 말을 믿겠다 하더군요. 제가 본 게 없으니 언니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믿고 맡겼는데 아이한테 이런 일이 생기니 조금 속상하네요. 다음엔 언니 집에 CCTV라도 설치해야 할까 봐요. 다른 말은 다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CCTV란 소리를 듣고 완전 뚜껑이 열렸습니다. 저보다 한참 나이도 적은 신우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억울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CCTV요? 우리 집에 CCTV를 달겠다고요? 그냥 앞으로 저한테 맡길 생각 하지 마세요. 저한테 애 맡기지 않으면 괜히 의심받을 일도 없잖아요. 제가 화가 잔뜩 나서 빠르게 쏘아붙였더니 신우는 아니면 아닌 거지 왜 그렇게 발끈하냐며 화내는 모습이 더 이상해 보인다고 끝까지 저를 긁었어요. 신우와 전화로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제 전화기를 뺏어들고 너 다시는 우리 집에 애 맡긴다고 데려오지 말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야, 너 진짜 해도 정도껏 해. 우는 소리 하길래 한 번 봐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한 번만 더 우리한테 애 봐달라고 하면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당장 집에서 내쫓아버리라 할 거야. 평소 자기 오빠 알기를 지나가는 똥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신우였는데 저렇게 화를 내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저 몰래 본인 용돈에서 20만 원, 30만 원씩 신우에게 보내주고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론 절대 그런 짓 하지 않겠다네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바로 전화 걸어서 앞으로 손주 봐주느라 고생하지 말고 동생 때문에 속 썩지 말고 차라리 집에서 내쫓아버리라 했어요. 물론 어머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남편이 신우에게 얼마나 크게 화가 났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크게 질러놨더니 그 뒤로 신우에게서 어떠한 연락도 오질 않았어요. 제 눈에도 신우가 워낙 아직 애처럼 보이고 애가 애를 키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선을 넘으면 해주려고 하다가도 맘이 싹 식어버려요. 다신 그 어떤 것도 도와주고 싶지 않고 그날 예쁘게 저와 몇 시간을 함께했던 아기한테도 정이 가질 않네요. CCTV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신우의 아이를 봐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